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K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3일 목요일부터 10월 15일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관련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불리워지는 만큼 정말 볼거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아서 올해 열린 메타버스 행사들은 거의 다 다녀봤는데요. 정말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열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진짜 빨리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새로운 돈 버는 기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메타버스 관련된 박람회, 전시회 이런 곳들에 열심히 쫓아다니시면 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메타버스 신산업 성장 초기에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분야에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초기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딜로이트라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가 기업들에게 이 초기 시장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듯이 이 초기 시장은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회에 다녀와서 느낀 점 5가지를 정리해 보았고요. 그 첫 번째는요. 자체 제작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박람회 이전에 박람회에 갔었을 때만 해도 뭐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제비라든지 게더타운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자체 제작 메타버스 플랫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박람회에 가봤더니 이 유니티나 리얼 엔진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체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거의 뭐 한 8, 9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자체 제작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전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박람회에서 만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 팀은요, 대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이 플랫폼을 제작을 해서 상까지 받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령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뭐 지하에 있는 공간을 메타버스화해서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한다거나 혹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어떤 오프라인 상의 공간을 대여하는 데 있어서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례로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360도 VR을 적용해서 공간 대여를 한다는 플랫폼인데요. 사실 이 공간을 대여하는 플랫폼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의 차별점은 바로 기존의 플랫폼들이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던 오프라인 공간을 이 VR이라는 형태로 자신이 원하는 곳 구석구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이 아직은 굉장히 초기이고 사람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 입점한 업체들한테는 수수료를 굉장히 싸게 해 주더라고요, 기존 업체들에 비해서. 그래서 공간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일찌감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거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전문 영역으로 특화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플랫폼의 성장 행태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은 경우도 이게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블로그의 어떤 전문 영역들이 나뉘어지게 되었잖아요.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처음보다 이 콘텐츠의 양이 많아지면서 유튜버의 어떤 영역들이 점점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된 것처럼 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시 전문, 업무 전문, 교육 전문, 뭐 다문화 체험 등등이 그것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다문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체 제작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대학생들이 제작을 한 것입니다. 2022년 메타버스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차의과대학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은 포천시와 손을 잡고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이 뭐 외국인이다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다문화 가정이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친근감 있게 이 다문화 가정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 세계에 현재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이 메타버스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통 문양을 콘텐츠화하거나 혹은 한국 캐릭터를 아바타화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만든 메타버스 콘텐츠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의상인 한복이라든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양 등을 뭐 캐릭터에 입히는 어떤 옷의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거나 혹은 게임에서 어떤 이펙트 같은 걸로 제공을 하게끔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더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나 게임을 제작하는 공모전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글로벌 탑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메타버스의 콘텐츠가 또 한 번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메타버스만의 특별한 시장이 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대문에서 많이 보는 옷의 원단이라던가 공연이나 전시회 티켓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가상 패션 혹은 원단 판매 플랫폼인데요. QR코드를 누르시면 내 몸에 맞게 가상 패션이 이렇게 입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QR코드가 붙여진 이미지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QR코드를 찍으면 다른 옷으로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이런 옷들을 만든 원단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가상 패션을 입어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상 패션을 만든 원단은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가상 원단에 대한 수요가 높은 사람들은 이 가상 세계에서 많은 아이템을 제작하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하고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기존 시장에는 없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티켓을 NFT화해서 공유하는 플랫폼인데요.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전시나 공연 관련 티켓들을 NFT화해서 자기 방식대로 꾸미고 그 자신만의 공간에 전시도 하고, 똑같은 티켓을 공유한 사람과는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플랫폼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크리에이터들이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공유할 수 있는 등 크리에이터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메타버스인 로블록스 관련된 크리에이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역시나 이 메타버스 시장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메타버스 시장이 정부에서나 혹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초기 시장의 기회라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특별한 자신만의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